오늘 할 내용은 여러분 교재 23쪽에 34번부터 할 차례입니다. 34번부터 여러분 이제 파일은요 아시겠지만 리로스쿨에 들어와서 학습자료실에 289번에 두 번째 거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열어보시면은 여기 나타나거든요. 거기에 이제 34번을 할 차례입니다. 4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해도 될까요? 네, 하겠습니다. 합격할 사람들은 합격을 해야죠, 이번에. 그리고 여러분, 먼저는 접수를 하세요. 선생님 지금 공부 안 했는데 지금부터 시작해도 안 늦어요. 충분히 시간이 되니까 지금 접수를 하세요. 접수를 하고 합니다. 시작을 합니다. 접수는 너무 미루지 마시고요. 이 주간에 만일 여기가 꽉 찼으면 이때 26일이 찼으면 뭐 27일 뭐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2주간 안에 빨리 시험을 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23페이지 34번 그거예요. 34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가 이거잖아요. 그쵸?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묻는 문제가 보면 D 에버리지 나오니까 여러분 겁먹는데 D 에버리지하고 이거 가운데 있는 것들은 다 동일하죠. 그러니까 D 에버리지를 묻는 문제는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 결과가 INT를 한 거, 트렁크를 한 거, 라운드를 한 거, 라운드를 한 거, 어떻게 다르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런데 내가 이거는 이미 풀어줬던 문제지만 라운드는 단원림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라운드는 단원림이라고 했고 그러면 버림의 효과를 가져오는 건 이거 잘라버리는 INT, 트렁크, 라운드 나오는 버림 효과를 가져온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죠. 오케이? 앞쪽으로 앉아, 앞쪽. 라운드 빼고 셋다 같은 뜻이죠? 같은 뜻이 아니고요. INT하고 트렁크는요, 소프트웨어를 잘라버리는 그 효과가 있어요. 소스 몇 개짜리 이하를 잘라버려. 근데 잘라버리는 건 내림하고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네. 잘라버려라, 내려라. 얘는 내려라고 얘는 잘라버려라. INT하고 트렁크는요. 그 결과가 같은 거예요. 오케이? 네. INT는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크지 않은 점수, 여기 밑에 보세요. 크지 않은 점수. 크지 않은 점수라는 거는 잘라버리는 그 얘기예요. 작은 점수를 만드는 거예요. 크지 않다라는 게 뭐야? 작다라는 거지? 작게 만들려고 잘라버리는 거죠. 트렁크는요,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결국 INT는 크지 않은 점수, 트렁크는 잘라버려라, 라운드 다운은 내려라 이건데 이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알겠어? 자, INT 옆에다 여기 줄 쳐볼까요? 크지 않은 점수. 교재 찾았나? 크지 않은 점수. 트렁크 뭐죠? 버리고 이하를 버리고 정수로 변환. 알겠죠? 라운드 다운은 뭐예요? 라운드 다운은 내림이죠. 라운드는 뭐예요? 반올림. 그럼 이것 중에서 다른 게 뭐예요? 라운드만 다르다. 결과를 보면 결과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깊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D 함수는 공식이 뭐라 그랬어요? D 함수. 그걸 묻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D함수는 범열조죠. 범위를 열심히 주선다. 이제는 이거 외워야 되지 않아요? 셜록 홈즈가 열차의 뒷칸에 가서 범위를 열심히 조사했다. 그쵸? 그럼 해보겠습니다. equal D average죠? D average. 선생님, 여러분 그냥 앞에만 보세요. 어? 필기니까. D average 범위는 전체 범위예요. 전체표 범위. 맞죠? 자, 열은요. 이게 몇 번째 열이에요? 수학량을 구하는 거잖아. 몇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5를 써도 되고요. 네? 둘 다 알아줘야 돼. 5 대신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원을 수학량을 찍어도 돼요. 두 가지가 다 답이야. 자, 5는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5를 써도 되고 아니면 이 제목을 찍어도 돼요. 범열. 자, 조건은 뭐예요? 사과나무. 종류가 사과나무인 것.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시. 그럼 이렇게 나오는 게 정답이에요. 다시 해볼게요. 자, D함수 이퀄 D로 시작하는 함수는 무조건 뭐라고요? 범열조야. 범열조. 범위는 무조건 전체표야. 자, 열은요. 몇 번째 열이냐? 그러면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 다섯 번째 열이야. 왜 다섯 번째 열이냐고? 평균 수학량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5를 이렇게 써도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필기 시험이니까 알아둬야 될 게 5 대신에 이 제목을 수학량이니까 제목을 딱 찍어줘도 돼요. 둘 다 답이에요. 네, 컴마.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는 5라고 나와 있죠. 그쵸? 얘도 답이야. 그 다음에 조건은 뭐야? 사과나무지, 사과나무. 사과나무인데 그냥 사과나무만 찍으면 안 되고 종류가 사과나무 이렇게 찍어줘야 돼. 만약 종류가 배라 그러면 떨어져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 옆에 종류, 배 만들어줘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배를 만든다 그러면 종류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배. 이렇게 해가지고 조건을 얘를 드래그 해줘야 된다. 오케이? 알겠어? 네. 그런데 이거 소수 이하가 너무 많네. 맞죠? 소수 이하가 많죠? 그럼 네. 소수 이하를 잘라버려라 라고 하는 게 잘라버려라 int int는 크지 않은 정수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int하고 얘를 가로로 하잖아요. 얘 숫자가 이게 소수 이하가 많은 이 숫자잖아요. 얘를 int를 씌우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엔터 쳐봐요. 12가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소수 이하를 잘라버려라 라는 뜻이 하고 동일한 거야. 크지 않은 정수예요. int는. int가 뭐라고? 크지 않은 정수. 오케이? 네. int 대신에 트렁크는 진짜 잘라버리는 거예요. 트렁케이트가 잘라버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트렁케이트. 트렁크예요. 아이고. 트렁크예요. int 대신에 트렁크로 했어요. 그리고 엔터를 쳤더니 얘도 잘라버렸죠? 네. 그쵸? 라운드 다운은 어떻게 될까요? 라운드 다운. 이거 내리는 거죠. 라운드 다운. 내리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이 라운드 다운은 뒤에다가 콤마 0을 쓰죠. 소수 자리 이하를 버리면 콤마 0을 쓰고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라 그러면 얘를 뭘 써요? 콤마 1. 그럼 해볼까요? 콤마 1을 해볼까요? 콤마 1을 하면 어떻게 돼요? 12.6. 12.6이 나오죠. 콤마 2를 하면 어떻게 나오죠? 12.66이 나오죠. 맞죠? 콤마 0을 하면 어떻게 나와요? 12가 나오죠. 콤마 마이너스 1 하면 어떻게 돼요? 10이 나오죠. 이런 거를 여러분 해봤죠? 콤마 0을 하는 게 12가 나오는 거예요. 얘네 셋은 같은 결과가 가져오는데 반올림에 해당하는 라운드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13이 나오죠. 왜 13이 나와요? 12.6에서 반올림에서 1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만 틀렸네. 그런데 여러분 필기 시험 시간에 이거를
컴퓨터를 주지 않잖아. 여러분이 눈으로 돌려봐야 되잖아. 아, 딱 봤더니 얘만 다르구나. 오케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거 처음 나온 문제 아니죠? 또 두 번째 나온 문제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4. 다음 중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5번. 여러분 보세요. 해성하고 국제를 한 칸에 두 줄을 썼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한번 입력해 보면 해성하고 엔터를 치면요. 밑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럼 얘를 밑으로 안 내려가고 같은 칸에 두 줄을 쓰려고 하면 무슨 키를 쓰냐면 Alt Enter 키 써요. Alt Enter 한번 해보세요. Alt Enter. 그래서 Alt Enter는 셀 안에서 줄바꿈하는 거구나. 그럼 알겠죠? 오케이? 네. 자, 그런데 여러분 봐봐. 여기서 엔터를 쳐봐. 얼른 내려가. 그러면 오른쪽으로는 방향키로 내려가거나 탭키를 누르는 거야. 기본. 탭키 한번 눌러봐. 탭키가 기본이야. 그럼 엔터 하면 밑에, 탭키 하면 오른쪽으로 가죠.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문제를 보면 여기 보면 자, 엔터를 쳤더니 밑으로 내려가더라. 근데 이게 꼭 엔터를 치면 밑으로 내려가는 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고칠 수가 있어요. 고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에서 들어봅니다. 옵션 따라오세요. 잘 쫓아오고 있습니까? 네. 파일의 옵션이에요. 여기서 고급 어디? 오. 고급. 고급에 보면 엔터 키를 누른 다음 셀로 이동이 방향이 아래쪽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이 아래쪽이에요. 얘를 오른쪽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으로 해서 확인 눌러볼까요? 이제 엔터를 치면 어디로 가요? 오른쪽으로.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값은 뭐예요? 기본값은 아래쪽이에요. 오케이?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바꿀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 칸에 내가 이거 해성을 여러 칸에 해봤잖아요.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지워보고 자 해성을 요 칸 여기다 하겠다. 한꺼번에 하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해성하고요. 엔터를 치면 안 돼요. 뭘 쳐야 될까요? 컨트롤 엔터를 쳐야 돼요. 컨트롤 엔터 치면 자, 컨트롤 엔터는 여러 셀을 동시에 완성하면 다 지킵니다. 이해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제가 샵으로 나온 거는 왜 그런 거야? 칸이 좁아서. 그럼 늘려주면 되겠죠? 늘리는 방법은 더블 클릭을 하면 돼요. 근데 이 더블 클릭하면 늘어나는 게 어, 제일 긴 어, 문자열의 길이를 기준으로 늘리는 거죠. 기본값은 아니야. 그럼 문제에 자꾸 나오는 게 더블 클릭하면 기본값으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 더블 클릭하면은 긴 열에 맞춰주는 거지. 기본값은 이게 기본값이야, 지금. 나온 게. 알겠죠? 8.38로 맞춰준 게 기본값이에요. 기본값은 아닙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35번 같이 한번 풀어봅니다. 다음 중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셀 안에서 줄바꿈하려면 알텐트 키를 누른다. 외우셔야 돼요. 두 번째, 한 행을 블록 설정한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블록 내 셀이 오른쪽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선택되어 행 단위 데이터를 쉽게 입력할 수 있어요. 오케이? 문제 뜻이 정확히. 문제 뜻이 뭐냐면 한 행을 블록 설정한 이거는 그게 아니다. 이 문제는 그건 아니다. 선생님 잘못 설명했네. 이렇게 블록 설정했어. 그러면 여기서 엔터를 쳐봐. 보면
이게 이런 뜻이에요. 이게 참 어렵게 조금 약간 헷갈리게 하는데 이렇게 선택했어요. 그럼 이 블록 선택에서 아래쪽까지 내려왔다가 오른쪽으로 계속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네. 약간 혼동성 있게 좀 얘기가 되는데 자, 셀이 쭉 원래는 엔터로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니까. 오른쪽 셀로 순차적으로 선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위로 선택할 수가 있게 됐다.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근데 아무튼 헷갈려요. 2번도 잘 모르겠어. 근데 3번 보세요. 여러 셀이나 숫자나 문자를 한 번에 입력하려면 여러 셀이 선택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입력 후 Shift 키가 아니라 컨트롤 엔터. 3번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4번 열의 높이가 좁아 입력된 날짜의 데이터를 전체를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 셀의 너비에 맞춰서 샵이 반복 표시된다. 맞죠? 네.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36번 보겠습니다. 36번. 왼쪽에 여러분 대한상공회 이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거를 이 셀 전체를 설명하기 전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서치예요. 서치 함수를 썼어. 서치는 찾는 함수야. 그런데 밑에 예를 들어서 해봤는데 서치는요. S를 찾는 거야. 여기서 S를 찾아 B11에서 S가 SEOL 있지. 찾는데 대문자 S를 찾으라고 했어. 그러면 서치는 찾아줘요. 대소문자 구분 없이. 어? 그러니까 대문자를 찾으라고 그랬는데도 소문자인 것도 찾아줘. 그 위치가 몇 번이야? 첫 번째지. 그러니까 1번을 리턴하는 거야. 알겠어? 근데 find하고 search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find는 찾아라 했는데 large S, 대문자 S를 찾아라 라고 하면 얘는 못 찾아. 어? 왜? 대소문자를 구분하니까. 그러니까 search하고 find의 차이점은 뭐예요? search하고 find, search는 대문자를 구분하는. 대소문자 구분을 안 하니까 무조건 찾아주는 거야. 자, S를 찾아라 그러면 대문자든 소문자든 그 위치를 찾아줘. find는 find는 대소문자. 대소문자를 명확하게 얘는 까탈스러워요. find 까탈스럽네. 뭐 이렇게 보시면 이제 find는 까탈스러워요. 대소문자 구분을 찾기 때문에 얘는 못 찾을 때는 에러를 나. 뭐? 샵 밸류예요. 오케이? 거기까지 이해했죠? 네. 자, 그런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서치 대를 찾아요. 대를 찾아서 A1에서 대를 찾아요. 어? A1에서 대를 찾으면 대가 위치가 몇 번째예요? 첫 번째. 첫 번째죠. 그럼 2를 리턴하겠죠. 근데 왜 3이 나왔어? 더하기 2를 했으니까. 더하기 1을 했으니까 3이 나온 거야. 만약 더하기 1을 뺐으면 뭐가 나올까? 1이. 1이 나오겠지. 근데 문제에서 더하기 2를 하라고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요 위치에서 자, 요 위치에서 이거는 지금 뭐가 된 거야? 여기까지 뭐가 된 거야? 3이 된 거네? 네. 그럼 세 번째 미드, 얘에서 세 번째에서부터 5개 문자를 잘라내라. 그 얘기는? 그래, 안 그래? 이해했어? 여러분, 요게 얼마야? 3. 3이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요게 1이니까. 그럼 3에서 5자리 잘라라. 그거죠? 3에서 5자리 잘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상관계약부가 나오는. 거기까지 이해했어요? 첫 번째 거?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LE는 무슨 함수예요? 랭스, 길이를 구하는 함수예요. 여기 랭스가 총 얼마야? 길이가 문자의 길이 몇 자야? 7자. 7자죠? 7자인데 마이너스 1이라는 5.
5이네. 그 라이트에서 즉 A1에서 5개를 잘라라 그 얘기죠. 5개를 오른쪽에서 5개 잘라라 그 얘기죠. 얘도 성공대학교 맞죠? 오른쪽에서 5개 잘라.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은데 서치 대신에 find를 찾았네. 그런데 내가 find 까탈스럽다 그랬잖아. 근데 영어에서는 대소문자 구분이 있지만 한글은 대소문자 구분이라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결과가 똑같아요. find에서 걔를 찾아봐. 그럼 걔가 몇 번째에 나와요? 첫 번째. 네? 첫 번째가 나오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맞죠? 근데 첫 번째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find하고 search하고 똑같아요. find 해가지고 얘가 왜 6번째 나오냐면 1 플러스 5니까 6이 나온 거야. 6이. 선생님, 근데 대가 2개 있는데 그 왜 첫 번째 거밖에 인식을 안 해요? 아, 그 앞에서부터 찾아야 돼. find. 어? 앞에서부터 첫 번째 걸린 거 찾아야 돼. 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걸 찾아서 5를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6이죠. 그럼 오른쪽에서 6개를 찾으라 그 얘기죠. 맞죠? 그럼 오른쪽에서 6개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상공대학. 네, 이렇게 한상공대학교 있습니다. 얘 결과 다르겠네, 그치? 맞습니까? 그 다음 얘는 얘랑 똑같은 거죠. 얘하고 얘는 뭐만 달라요? 대소문자 구분. 대소문자 구분만 다르잖아요. 근데 한글은 대소문자 구분이 없잖아요. 그 결과가 똑같은 거야. 자, find 대 찾아서 대가 첫 번째지? 어? 첫 번째 플러스 이거 첫 번째 플러스 2 하니까 세 번째부터 5글자 자르라 그 얘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 이 대가 2야 1, 6 플러스 2 하니까 어떻게 돼? 3이 되지? 세 번째보다 5번째 자르라니까 이게 되겠네. 그럼 결과가 다른 건 뭐예요? 아, 3번이요. 3번이겠죠. 일만 틀린 겁니다. 그러면은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선생님 설명했어요.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7번 보겠습니다. 37번은요, 찾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찾기. 여러분, 컨트롤 F를 눌러봐요. 이런 게 뜨거든요. 그럼 뭘 찾을 때, 기본적으로 여기서 찾을 때 이렇게 써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찾아볼까요? 상공. 상공. 다음 찾기. 다음 찾기. 계속 찾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약간 더 깊숙한 옵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옵션을 이렇게 다루고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이제 헷갈리는 게 서식하고 수식을 헷갈려요. 서식은 모양이야. 여러분 내가 한번 물어볼게. 자, 이거는 수식 입력줄이야. 그러니까 수식 그러면 뭐 이퀄 해가지고 막 쓰는 거예요. 그쵸? 어? 서식은 뭐예요? 모양이에요. 이거 노란 색깔 칠해져 있잖아. 폰트, 노란 색깔, 뭐 이런 게 서식이야. 그 다음에 왜 예를 들면은 천단이 콤마 표시해라. 이런 게 서식이야. 알겠죠? 그러면 내가 찾긴 찾아. 그런데 내가 서식으로도 찾을 수 있어요. 서식으로 찾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잠깐만. 여기 보면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내가 뭘 찾느냐라고 했을 때 서식으로 찾을 수도 있어요. 서식 한번 눌러볼게. 거기에서 세우기에서 노란색으로 된 거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찾기 하면 나오죠. 아, 그러니까 글자로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서식으로도 찾을 수 있구나. 그걸 알겠죠?
응? 거기까지 여러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찾을 때, 뭐 서식 한번 지어볼게요. 서식 지우기, 하기. 찾을 때요,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상공. 하는데, 상공 별표 그러면 뭘까? 상공으로 시작하는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상공으로 시작하는. 자, 별표 상공 그럼 뭘까요? 그렇죠. 상공으로 끝나는. 그 다음에 그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서식을 지정할 때 있잖아요. 서식을 지정할 때, 이거 서식을 지정할 때 보면,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서식을 지정할 때, 이걸로, 요 색깔로 지정했어요. 어? 그리고 내가 1, 2 이렇게 찾기 했어요. 그러면 1, 2가 있는 요 색깔 거 찾아주죠. 그쵸? 숫자하고 문자하고는 다 찾아주죠. 이거 문자만 찾아줘, 숫자도 찾아줘. 숫자도 찾아줘요. 그것까지 여러분 이해하고, 범위는요, 범위를 할 때 시트 그러면 현재 시트야. 36, 37번 시트에서 찾는 거고, 통합문서면은 이 모든 시트에서 다 찾아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모두 찾기를 하잖아요. 모두 찾기. 내가 사실 지워볼게요. 지우기, 확인. 하고, 만일 상공에서 모두 찾기를 누르잖아요. 모두 찾기를 누르면 여기 있는 게 밑에 아래쪽에 다 찾아서 이 두 개가 있다고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두 개. 한꺼번에 찾아주는 거야. 다음 찾기는 한 개씩 찾아주는 거고, 모두 찾기는 한꺼번에 다 찾아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상공이라고 찾기 했더니만 얘가 얘도 찾아주고 얘도 찾아주는데 얘를 못 찾아줘, 얘네들은. 얘네들은 왜 못 찾아줄까? 얘는 함수로 돼 있는 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식으로 된 결과값이야. 얘네들은 못 찾아주는 거야. 찾기에서는 뭐냐면 텍스트로 거기 입력된 그 결과만 찾아줘요. 함수로 나온 수식으로 나온 결과값은 못 찾아요.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네. 네, 그렇게 여러분 알아두시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37번. 찾을 내용, 검색할 내용을 입력하는 것에 와일드카드 문자를 검색 문자를 사용하시다. 와일드카드가 별표야. 와일드카드가 뭐야? 별표. 이게 와일드카드야. 별표도 있고 물음표도 있어요. 여러분, 물음표와 별표의 차이가 뭘까요? 물음표는 띄어도 됩니다. 물음표는 아니요. 여기서 한 글자예요. 이건 여러 글자. 그럼 예를 들면 이 물음표 수 얘는 무슨 뜻이야? 2로 시작하고 수로 끝나는데 가운데 이거 한 글자야. 근데 이하고 별표하고 수 그러면 뭐냐면 이 다음에 이게 몇 글자인지 몰라. 그 글자 수까지 지정해 주는 거야. 무슨 말 이해했어? 물음표와 별표의 차이점 설명했습니다. 아무튼 그랬고요. 그게 와일드 카드가 그런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서식의 물음표랑 얘랑은 다른 거야. 와일드 카드에서의 물음표하고 서식에서 물음표는 빈칸 한 칸을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다른 얘기야. 서식이 아니야.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이 왜 틀렸어요? 숫자 셀을 제외한이라고 했는데 아까 숫자 찾았어 못 찾았어요? 그 서식이라는 거 아까 노란색 그런 거야. 알겠지? 노란색 하면서 어떤 숫자 셀이 있는 것도 찾고 문자 셀이 있는 것도 찾아야죠. 이제 얘가 그래서 틀린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범위는 현재 시트와 현재 통합 문서 내
포함 소리가 선택할 수 있다. 맞죠? 모두 찾기는 검색 조건에 맞는 모든 항목이 아래쪽으로 나열돼 있어. 아까 봤죠? 네, 여기 틀린 게 찾기 바꾸기 대화 상대 서식을 사용하면 특정 서식이 지정된 텍스트나 숫자를 텍스트도 찾을 수 있고 숫자도 찾을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여러분 내가 이제 보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문제가 많이 까다로우면 CD는 그냥 넘어가요. 답만 외우고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A는 두 번에 한 번은 나오는 거야. 50% 확률로. 그러니까 A는 무조건 알아야 돼. B는 그거보다는 좀 떨어져.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그래도 나올 수 있어요. A, B는 공부해야 돼요. C하고 D는요, 적중 확률이 상당히 떨어져요. 적중 확률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C는 2년에 한 번 나오는 거야. D는요, 출제 경향이, 얘는 진짜 맞힐 수 없는 문제야, D는. 우리가. D는 그냥 보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문제. 얘는 짐작할 수 없는 문제. 문제형식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A, B 위주로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38번. 여러분, 38번 고급 필터죠? 고급 필터 내가 보여줄게요. 38번. 이렇게 생긴 거야. 고급 필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블럭으로 잡죠? 자,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걸 타이핑을 잘못했는데 여러분도 고쳐야 돼. 영업팀이 얘가 무슨 뜻이야?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영업팀이 아니면서 경력이 30 이상인 거죠. 영업팀이 아닌 거는 총무팀, 기획팀, 홍보팀이죠. 이 중에서 경력이 30년 이상인 거는 누구야? 김정순. 김정수랑 김현수 둘이네, 그치? 맞아? 그럼 얘를 잡고 빠르게 해봅니다. 다 같이 쫓아보세요. 데이터에. 어디에? 데이터에 보고, 잘 쫓아와. 데이터에 보고, 실기에도 관계되는 거예요. 자, 다른 장소의 복사를 누릅니다. 잘 쫓아오고 있어? 자, 목록 범위는 여기 맞죠? 자, 조건 범위 다시 잡아볼게요. 조건 범위, 얘가 조건 범위야. 맞죠? 그러면 이게 목록 조건. 자, 복사 위치는 어디다 할까? 그냥 여기 A10에 했습니다. 그럼 A10에 이제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확인 누르면 얘 두 명 나오죠. 이게 뭐야? 고급 필터. 고급 필터. 고급 필터에서 이 조건이요. 같은 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면소죠. 근데 이거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나 하려면. 이게 이거나요. 이거나는 오화야.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조건이 만족하면 만족하는 거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인 거 설명 안 해도 할 수 있겠죠? 네, 넘어갑니다. 39번. 다음 중 날짜, 시간 데이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A네. 무조건 내가 알아둬야 되는 거야. 그치? 날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연도와 월간 입력하면 일자는 자동으로 해당월의 일로 입력된다. 내가 이거 설명했어 안 했어? 처음 보는 느낌으로 그렇게 날 쳐다보면 어떡합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2년 마이너스 오늘이 11월이죠. 마이너스 며칠을 써야 되는데 그냥 엔터를 쳤어. 엔터를 쳤더니 노벰버 22 이렇게 나오는데 위에 가서 읽어봤더니 이게 날짜가 세팅된 거잖아요. 그쵸? 2022년 11월 1일 자동으로 일일자 세팅이 되죠. 네, 맞습니까? 맞아, 틀려. 맞아요. 맞죠? 그리고요.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4/9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9. 4/9, 4월 9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엔터를 쳤더니 4월 9일 이렇게 나오죠? 맞는 얘기네요. 그쵸? 오케이? 날짜 및 시간에 데이터는 텍스트 맞춤으로 기본 왼쪽 맞춤으로 표시된다라는 말이 틀렸어요.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 날짜나 시간은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얘는 뭐다? 숫자다. 제가 표시 형식에 가서 일반을 바꾸잖아. 이 숫자 값이 나와요. 어?
얘를 날짜로 바꾸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숫자이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 문자는 왼쪽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 이거 설명했어, 안 했어? 됐어요. 됐죠? 문자는 오른쪽 정렬, 그러니까 문자는 왼쪽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 내가 그렇게 얘기했나? 잘못 얘기했나, 내가 지금? 문자는 뭐라고요? 왼쪽, 왼쪽 정렬. 숫자는 뭐예요? 오른쪽. 근데 날짜, 시간, 이게 다 뭐다? 숫자라는 거. 알겠죠? 이해했습니까? 아울러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현재 날짜를 만드는 함수는 뭘까요?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현재 날짜. 네. today죠. today 현재 날짜예요. 뭐라고요? today. 뭐라고요? 네. 현재 날짜와 시간을 하는 건 뭘까요? 나오. now. 그럼 equal 해보세요. equal을 먼저 쓰죠? now. 자, 단축키로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세미콜론 하면 뭐가 될까요? 오늘 날짜. 오늘 날짜죠? 그러니까 뭐하고 같은 결과를 가져와요? 네. today하고 같은 결과를 가져와. 이거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쵸? 컨트롤 세미콜론. 그런데 컨트롤 shift 플러스 세미콜론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시간. 지금 시간이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내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거 자꾸 이게 바뀌어서. 됐죠? 그럼 이제 문제에 가서 봅니다. 자, 3번이 틀렸고 4번은 알겠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차트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40번, 이 차트예요. 차트 이거 만드는 것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워보세요. 차트를 지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거기서 전체를 이렇게 잡고. 삽입, 쫓아오고 있니? 네. 삽입, 자, 차트. 자, 여기 세로 막대형 차트를 잡습니다. 세로 막대형 차트 잡았어요. 그쵸? 그럼 이런 게 나오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럼 이 플러스를 보면, 여기 보면, 범례는 안 나타나 있네? 그치? 네. 그 범례는 지워도 되겠네? 범례는 지우면 되겠고, 거기 보세요. 여기 축을 갖다가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축소식 가봐. 자, 축소식의 축 옵션에 이 그래프 모양을 보면 최소값이 70이고 최대값이 95 맞죠? 네. 주 단위가 얼마예요? 5요. 5네. 거기까지 여러분 이해했죠?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자, 요거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 플러스에서 레이블을 선택하겠죠?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 레이블에 뭐를 해야 될까요? 바깥쪽 끝에 이렇게 한 거예요. 맞죠? 네. 그 레이블이 안쪽 끝에 표시되고 있는 게 아니죠. 바깥쪽 끝에 표시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주눈금선과 이건 주눈금선은 있는데 눈금선 보세요. 주눈금선은 있는데 보조눈금선은 없죠. 보조눈금선 하면 여기 촘촘히 나타나요. 그런 상태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축소식의 주 단위 간격이 95예요, 5예요?
5요. 5죠. 이거 안 했네. 데이터 계열 겹치기가 값을 0보다 작은 음수값으로 설정하였다. 이거 여러분 여러 번 나오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한번 선택하고 계열 겹치기가 있어. 겹치기가 0으로 되면 어떻게 될까? 어? 붙어요, 0이면. 근데 플러스가 되면 어떻게 될까? 겹쳐져요. 그러니까 겹치기가 플러스면 겹쳐지는 거야. 어? 겹치기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될까? 떨어져요. 떨어져요. 어? 여러분, 간격이 너비가 넓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가 예? 될 때까지 더 커져요. 간격이 넓어지면 얘 막대는 좁아져요, 넓어져요. 예? 간격 너비를 만약 0으로 줬어. 그러면 이렇게 돼요. 간격 너비가 좁을수록 얘는 뚱뚱해져. 그치? 간격 너비가 넓으면 얇아져요. 얇아져요. 그리고 여기 얘를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 시험 문제 나왔어요. 계열 겹치기는요. 거기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이너스 100부터 플러스 100까지 있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간격 너비는 0부터 500까지 있어요. 뭐라고요? 그러면 다시 뭐라 그랬어 내가 지금? 계열 겹치기는 적어놔. 시험 문제 나오니까 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00부터 100%. 그 다음에 간격 너비. 간격 너비는 뭐야? 0부터 100. 내가 질문. 겹치기가 값이 만약 10 플러스 값이면 무슨 뭐야? 겹쳐지는 거야? 어? 네. 간격 너비가 만약 너비가 0은 무슨 뜻이야? 떨어져요. 너비가 0. 떨어져 있어? 붙어 있어요. 붙어 있지. 그 너비가 크면 클수록 양수면 플러스는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플러스는 어떻게 돼요? 날씬해져. 어? 붙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뚱뚱해져. 이 값이 클수록 날씬해져. 알겠어? 근데 시험 문제 나와 이게 많이 나와. 근데 나와도 맨날 풀면 안 된다. 나오는데 여러분은 어렵게 생각하는데 자주 나와. A라고 돼 있으니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오늘 한 것까지 여러분이 완벽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거 차트 범례 있는데 이쪽에 있어요. 범죄가 위쪽에 있었구나. 위쪽에 있네. 그럼 위쪽에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범죄가 위쪽에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해야 되고. 하여튼 제목이 없나 보네. 그치? 네. 제목을 빼야 되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제 어디까지 했었냐면요. 26쪽, 29쪽. 맞나? 29쪽에 10번 했죠? 얘만 11번도 했죠? 29쪽에. 11번도 했죠? 안 했나? 11번 안 했나? 10번까지 했어요. 10번까지 했죠? 10번, 28. 자, 5분만 칠까요? 네. 잠깐 출석 부르면서 잠깐 5분만 칠게요. 지금 오늘 내가 조금 약간 엑셀에서 조금 속도를 냈거든? 내가 내 느낌으로 여러분이 조금 따라오는 느낌인데 나 혼자 생각인가? 전에보다는 조금 나았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필기 수업을 하면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필기 수업 하기 싫어요. 필기 수업이 힘들어요. 어?
그래서 필기가 잘 개설이 안 돼요. 아니, 잘 개설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잘 개설을 안 하려고 해요. 선생님들, 저도 필기하는 게 제일 싫어요. 필기하면 재밌어요. 나 편해요. 필기는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이거 하는데 이게 없잖아. 일일이 다 타이핑 쳐가지고 이거 만들거든요. 어? 근데 여러분은 수업할 때 실기는 재밌어. 싹 하면 되니까. 필기는 근데 재미가 없거든요. 결석이 필기 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커말은 필기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야, 자격증이. 필기 때문에 못 가는 자격증이. 필기를 넘어가야 돼. 알겠지? 그리고 선생님이 내년에는 내가 1학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1학년 때부터 사실 IT부터 차곡차곡 해와야 돼. 어떤 친구들은 1학년 때부터 커말부터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계속 커말만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안 돼. 그래서 지금 근데 한 2학년에 엑셀을 배우잖아. 배우고 나서 커말 들어가면 조금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데 1학년 때는 좀 어려워서 1학년 때는 ITQ하고 파워포인트, 한글 이걸 미리 해놓고 차례대로 들어오면 좀 이게 적응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그게 힘드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수업 좀 잠깐 볼게요. 그리고 빠지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부터 시작이다 생각하면 돼요. 홍보 갔다가도 오세요. 들어오세요. 김혜솔, 박민빛, 박유진, 이하리, 이금비, 네. 권세진, 이지민, 임가을, 한송현, 한지은, 이채린, 이채영, 김수인, 박고은, 있었지. 윤서영, 하도원, 이학년 학생들도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그 약 보다가 한 번씩 떨어져가지고 필기에서 한 번에 열심히 하면 한 번에 붙는데 꼭 한 번씩 떨어지는 친구도 있어요. 열심히 안 해서. 약 보면 안 돼. 알겠죠? 약 보지 마세요. 만만치가 않아요. 필기는. 컴활 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딜 가? 어딜 가? 그리고 여러분 필기시험 무조건 등록하세요. 아, 내가 부족하다. 그래도 괜찮은 게 평균 60점 이상이야. 그러니까 합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면. 알겠죠? 요즘에 수업 제대로 안 되죠. 여러분, 요즘에 수업 안 되죠? 어? 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번 그때 뭐 내신 준비하고 자격증 준비 지금 하기가 제일 적합해. 공부하기가. 필기시험은 지금부터 해야 돼.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는 적어도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해야 돼. 알겠지?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는 또 모르고 또 모르고 그러면은 안 돼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1번부터 할 차례. 29쪽에 11번. 11번은 암기해야 되는 건데 B등급인데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중 인터넷에 대한 도메인 네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IP 주소를 사람이 인식하기 좋게 www.naver.com 이렇게 하는 걸 도메인 네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1번은 맞는 얘기죠. 2번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도메인 네임을 관리하는 기관이 키사예요. 키사인데 한국 이름도 알아두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 한국인터넷진흥원. 외우세요. 그러면 세계에서
국제적으로 관리하는 기구는 미국에 있는 기구가 있는데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라고 하는 아이칸이 있습니다. ICNN이라는 기구였습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써놓으세요. 알겠죠? 아이칸. 오케이? 그런데 도메인 네임을 사용자가 컴퓨터에서 임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까요? 공인된 기관에서 여러분 인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받는 거예요. 이게 쓰겠다 그러면 왜? 마음대로 쓰면 뭐가 될까? 충돌이 되겠지. 여러분이 쓰고 싶은 것이 이미 선점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고 쓰는 거잖아요. 한국은 어디? 키사. 국제 인터넷은 뭐예요? 아이콘. 정답이 4번인 거 알겠죠? 고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 도메인 네임에서 몇 가지 내가 더 설명하면 요거 밑줄 치세요. 호스트 컴퓨터명, 소속 기관 이름, 소속 기관 종류, 소속 국가명 순으로 되어 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할수록 여기도 주시세요. 상위 도메인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상위 도메인이냐? 왜 국가가 제일 큰 거잖아. 예를 들면 우리 학교 주소가 www.해성.hs.kr이에요. 어? 근데 이 www가 뭐냐면 컴퓨터 이름이야. www 컴퓨터 이름이라고 기본 컴퓨터 이름이 www. 그래서 www는 생략되게 돼요. 보통 웹서버 이름은 www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 명을 다른 걸 쓰기도 해요. 서버를 하나 더 쓴다 그러면 뭐 cyber.해성.hs.kr 서버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 이름이 사이버가 되는 거예요. 기본 웹서버는 www. 이름. 두 번째 해성은 뭐야? 소속 기관의 이름. HS는 뭐야? 기관의 종류. 하이스쿨. KR은 뭐야? 소속 국가. KR.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위 금메인을 나타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고유한 주소를 쓴다는 거. 자, 12번 A면 다음 중 윈도우 설정 앱에서 설정할 수 없는 기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클릭하고 여러분 같이 한번 들어가고요. 이게 설정이에요. 설정. 그럼 이게 나와요. 맞죠? 설정에 보면 앱이 있죠. 앱. 앱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에서 처음에 앱 및 기능 했을 때 선택적 기능이 있죠. 그래서 앱 중에서 추가적인 기능을 넣거나 뺄 때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기능 추가할 때. 알겠죠? 어떤 앱이 있는데 어떤 기능을 추가하거나 뺄 때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선택적 기능. 오케이? 그 다음 시작 프로그램이라고 딱 클릭해 보면요. 처음에 컴퓨터가 뜰 때 기본적으로 끌고 오는 기본적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떠요. 여기 카톡도 있죠. 내가 등록을 해놨어 시작에. 근데 내가 만일 이게 컴퓨터가 너무 느리다 부팅할 때 그럼 얘네들을 제거해요. 그러면은 심플하게 뜨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요. 오케이? 나는 카톡이 처음에 뜨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지우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설치된 앱을 뭐냐 admin 기능에서 보세요. admin 기능에서 여기 보면 admin 기능에서 여기를 클릭하면요 수정하거나 제거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수정하거나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업데이트 현황은 어디 있냐면요. 여기 앱에 있는 게 아니고 업데이트 및 보안에 있어요. 별도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리기 쉬워. 여기서 할 것 같은데 업데이트 및 보안에서는 여기서 한다. 업데이트 현황도 업데이트 확인도 보니까 지금 4시 46분에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됐다. 이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선택적 기능 설치하거나 제거할 수 있죠. 아까 봤죠? 시작 프로그램 확인할 수 있죠. 설치된 앱을 변경, 수정하거나 제거할 수 있죠. 업데이트 현황은 이 앱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설정 업데이트 및 보완해서 한다. 자주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3번. 여러분, 연결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연결 프로그램. 이거는 제가 뭐 설명을 좀 잠깐 드릴게요. 업데이트.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예를 들면 요거 있잖아요. PDF 있죠. PDF를 클릭하면 지금 브라우저가 뜨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크로벳 리더가 뜰 수도 있고요. 막 이렇게 설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HWP를 누르면 뭐가 떠요? 아래 한글이 뜨죠. 어? 그건 이거는 어딘가 등록을 시켜가지고 연결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연결 프로그램. 얘를 어디에 하냐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연결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여기에 지금 한 컴이라고 등록을 해놔서 그래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렇기 때문에 등록이 된 거야.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txt 파일 있죠? txt 파일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txt 파일. 자, 실행. 그래서 노트패드. 이번 노트패드가 뭐야? 메모장이죠. 이렇게 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했더니 확장자가 뭐로 나와요? txt죠. 그러니까 메모장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게 텍스트 txt 파일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워드패드에서도 열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래 한글에서 못 열까? 아래 한글에서도 열게 연결해 놓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연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파일 탐색기에서 특정한 파일을 더블 클릭했을 때 실행되는 앱을 설정하는 것이 맞죠? 확장자가 txt나 hw인 파일은 반드시 서로 다른 연결 프로그램 지정되어야 한다. 이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txt 파일 가지고 여기 더블 클릭했을 때 아래 한글이 열리도록 할 수가 있어요. 어? 우리가 연결 프로그램 아까 연결 프로그램에서 어떤 걸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그렇지? 반드시 서로 다른.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반드시 그럼 옳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 맞아요.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PDF를 이렇게 연결해 놨잖아. 어? 연결 프로그램은 내가 다른 걸 바꿀 수가 있다니까. 아까 인터넷 익스플로러 떠 있는데 애크로벳 리더로 연결할 수도 있다고. 오케이? 그럼 이제 아크로벳 리더로 떠요. 지금 이제는. 아크로벳 리더로 뜨잖아. 그치? 내가 뭘 연결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알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연결 프로그램이 지정되어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연결하는 거에 따라 달라요. 동일한 확장자를 가진 다른 파일을 열 때 항상 같은 앱을 사용하고 연결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다. 그쵸? 여러분 확장자가 같으면 한 개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뜨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앱을 설정하면 해당 앱에서 사용하는 파일은 연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정이 된다. 맞죠? 아래 한번 설정하면 설치가 되는 거예요. 물론 C예요. 이건 C지만 여러분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합니다. C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윈도우 키예요. 윈도우 키 누른 상태에서 I를 눌러봐요. 뭐가 떠요? 윈도우 설정이네? 그쵸? 윈도우 플러스 G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화면이 감춰지네. 다시 누르면은, 그러니까 화면이 최소화되는 거지? 그 다음에 L 누르면 락이야, 락. 락 닫혀가지고 다시 들어가야 돼. 그렇지? 응? 그 다음에 윈도우 플러스 E 그럼 익스플로러야. 익스플로러. 검색기 익스플로러는.
오케이? 여러분 이 정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기 봐봐. 여기 들쳐보고 있어. 오늘 요점만 볼게요. 윈도우 키 눌러봐요. 그러면 뭐가 떠요? 시작이 떠요. 그쵸? 그럼 창에 시작하고 똑같아요. 뭐하고 똑같으냐? 컨트롤 ESC. 컨트롤 ESC 누르면 왼쪽에 뜨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윈도우 플러스 D 밑줄 치세요. 열려있는 모든 창과 대화들을 최소. 오케이? 윈도우 플러스 E 파일 탐색기. 윈도우 플러스 L 컴퓨터 잠그거나 사용자를 전환하라. 윈도우 플러스 R 실행. 해보겠습니다. 윈도우 플러스 R 뭐가 뜨냐면 이 실행창이 떠요. 이 실행창이 떠서 아까 제가 노트패드 실행할 때 이 노트패드 이렇게 쳤어요. 그래서 엑셀 치면 엑셀이 떠요. 그 다음에 윈도우 플러스 U 이렇게 뜨죠. 윈도우 플러스 U 설정의 접근성 창을 여기 접근성을 나타내죠. 접근성. 접근성에 보면요. 이 접근성이 뭐냐면은 뭐 장애가 있는 사람들 위해서 한다고 해서 그렇죠? 뭐 디스플레이나 돋보기나 고대비, 뭐 내레이터 뭐 이런 거예요. 그 고대비는요 생명인 사람. 내레이터는요 읽어주잖아, 그렇지? 시각장애인 뭐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유예요. 윈도우 플러스 A 그러면 알림 센터. 윈도우 플러스 I 설정. 그다음 윈도우 플러스 S 검색. 서치 검색이 뜹니다. 여기 이 정도까지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자, 다음 이제 클립보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보세요. 화면 전체 내용을 그대로 클립보드로 복사하는 키는 프린트 스크린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현대 사용 중인 활성창. 여러분 전체 화면을 쓰는 건 프린트 스크린이고요. 여기 내가 요만큼 활성창 요거만을 캡처 뜨는 거는 뭐냐면 뭐예요? 요창. 지금 내가 흔드는 요창 있죠? 오케이? 그거만 하는 건 프린트 스크린이에요. 내가 클립보드를 내용을 붙여넣기 할 때 사용되는 키는 뭐예요? 컨트롤 V지 Alt V가 아니에요. 클립보드 복사할 때 단축 키는 뭐예요? 컨트롤 C예요. 여러분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가 뭐냐면 클립보드를 복사하는 거예요. 클립보드 내용은 시스템을 재부팅하면 삭제가 되죠? 오케이? 그럼 정답 3번인 거 알겠죠? 오케이? 프린트 스크린 키가 어디 있어요? 프린트 스크린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음, 이 키보드는 없어? 있네요. F12번 오른쪽에. PRTSCR 이게 프린트 스크린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16번은 암기하셔야 될 내용인데요. 다음 중 영상 신호와 음향 신호를 압축하지 않고 통합하여 전송하는 고선명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 밑줄 긋고 S비디오, 컴포지트 등의 아날로그 케이블보다 고품질의 음향 영상을 할 수 있는 거 HDMI입니다. 이거는 암기하셔야 될 내용. HDMI. 그 다음 나머지 것을 보면 DVR, 인텔사가 개발한 동영상 압축 기술로 디지털 TV. 그리고 USB는 여러분 알죠? 여러분 옛날에 기존에 직렬, 병렬, PS2 포트가 있었어요. 예전 여러분 그 마우스 같은 거 할 때 동그랗게 생긴 거 있어요. 연결할 때 옛날 거는. 요게 PS2 포트인데 요거를 통합해서 직렬 포트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게 USB 포트예요. 이제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게 이게 플러그 앤 플레이. 꼽으면 USB 특징은 꼽으면 바로 동작돼요. 이게 플러그 앤 플레이고 주변 장치를 127개까지 외우셔야 돼요.
그다음 I 이걸 어떻게 읽냐면 I 이렇게 안 읽고요. I 트리플 E라고 읽어요. I 트리플 E 1394. 애플사에서 매cin토시형으로 개발한 직렬 인터페이스. 그래서 최대 63개까지 연결할 수 있다. I 트리플 E 1394.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 다음 중 컴파일러 인터프리터의 비교로 틀린 것은 이거를 제가 지금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처음 나왔는데 비형인데 그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개발자가 개발을 하는데 뭘 쓰느냐면 개발 도구를 쓰는데 이걸 언어 번역기라고 해요. 언어 번역기. 그럼 뭐냐면 여러분이 쓰는 소스 있잖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이걸 코딩. 여러분이 코딩할 때 쓰는 프로그램 쓰는 코딩. 그런데 이거를 기계는 이해 못.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로 바꿔야 됩니다. 이 기계가 나중에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계는 이거밖에 이해못.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번역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컴파일러. 그다음에 인터프레터. 여기 있네. 네. 이걸 설명할게요. 컴파일러하고 인터프레터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 이해하려고 외우려고 하면 어떻게 외우는 게 좋냐면 컴파일러 이제 번역을 하는데 번역가가 번역을 하려면 번역가가 어떻게 번역하냐면 책을 영어처럼 갖다 놓고 전체를 번역해가지고 한글 번역본을 만들어서 출간을 하죠. 이걸 생각합니다. 근데 인터프리터는 그냥 동식 통역과를 생각하는 거예요. 동식 통역은 한 글씩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글처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번역하면 번역하니까 전체 번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영문으로 영어 책이라 그러면 이걸 한글로 영어로 출력을 한다고 번역을 전체를 번역해 주는 거다. 전체를 번역하는 게 한글입니다. 그런데 공식통역을 가면 한줄 듣고 번역해주죠. 이 공식통역을 가면 한줄을 읽어줘요. 이 전체 번역할 때 이때 중간에 생기는 기계와 덩어리가 있는데 이걸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이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생성해 줘요. 그러니까 중간에 덩어리가 만들어져요. 마치 이거 책같이 덩어리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생성돼요. 근데 이건 없어요. 이 책이 없어요. 그런 거. 특별히 잃어버려요. 그럼 실행 속도는 뭐라고 해요? 네? 실행 속도는 실행 속도는 한꺼번에 내가 이 덩어리를 가지고 쫙 읽기 때문에 실행 속도가 빠르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실행 속도가 빠르잖아. 어? 그런데 얘는 실행 속도는 좀 느려요. 왜? 들어봐봐. 내가 어떤 그 사람하고 통화를 한 내용 뭐 5만 원을 얘기하는 거 한 번에 치고 있는데 먼저 그럼 얘가 내 친구한테 읽는 게 빠르겠어? 아니면 한 줄 듣고 한 줄 듣고 한 줄 듣고 이게 더 빠르겠어? 짱 하나 이게 빠르죠. 실행 속도가 빠르죠. 맞죠? 그런데 번역 속도는요. 번역은 이 실행 속도는 빨라. 우리가 볼 때는 실행 속도가 빠르면 좋지. 근데 번역가 입장에서 보면 이걸 번역하면 말도 하는 거야. 그렇죠. 번역가는 번역 속도는 빠르다. 한줄 듣고 한줄 번역해버리고. 그래서 번역 속도는 얘는 우리가 번역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뭘 생각해요? 번역가. 번역가하고 공식 번역가.
내가 물어볼게. 많이 나오는 게. 번역 속도가 빠른지. 펌파이. 응? 같은 동시 통역관인 인터프리터. 그렇죠. 실행 속도가 빠른지. 펌파이. 컴퓨터는 번역과인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다음에 또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관련 언어이 나오는데 이제 포트란, 코버시, 알골 이런 거, 베이직, 리스, APL, 스노볼 대부분 다 컴팔러. 그래서 사실은 인터프리터 언어를 좀 알아두시면 돼요. 대부분 기본적으로 베이직 인터프리터. 리스, APL, 스노볼 한 가지 말하면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는요, 인터프리터 언어예요. 근데 자바는 컴파일러 언어예요. 좀 차이가 있죠? 써놓으세요. 스텝은 여러분이 이제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가로하기 아이콘은 내 설명 옳지 않은 것입니다. 원본 파일 말고 아바타를 만든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위치와 관계없이 만들 수가 있어요. 네. 하나의 원본 파일에 대해서 여러 개의 들어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바타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장되는 LNK예요. 근데 원본 파일을 여러분 가로가기 키를 삭제하면 원본 파일 지장이 없어. 아바타가 죽는다고 현실 세계에 내가 죽지는 않아요. 영화에서 죽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데 원본이 죽으면 아바타는 죽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현실 세계가 죽으면 아바타도 힘을 못 써요. 그렇죠? 정답은 2번인 거 여러분 눈여겨 보겠습니다. 자, 다시 누르고. 오케이? 오케이. 다음. 32번. 삼십이 페이지. 자, 이거 또 나왔던 문제입니다. 파일 중, 다음 중 파일이나 폴더를 복사하거나 이동하는 방법을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보세요. 자, 같은 드라이브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동돼요. 같은 드라이브에서 다른 드라이브로 드래그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했던 거 안 했던 거야? 했는데 공부 안 하면 잊어버리죠.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 자, 지금 어떻게 되나 봐. 이 엑셀 연수라는 폴더 있어. 얘는 지금 같은 드라이브야. 같은 드라이브라 그러면 C, D 이게 같은 드라이브야. 그치? 같은 C에서 C로 움직이는 거야. 같은 C에서 같은 드라이브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동. 이동돼요. 이거 아셔야 돼요. 공부하라고 그랬어. 공부 안 하면은 맨날 선생님 설명만 들으면 안 돼. 그때 이해하는 거 같아요. 여러분 공부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이동. 그렇죠? 그런데 복사하려면 어떻게 돼?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줘요. 내가 이거 설명했어, 안 했어? 했었어요. 했죠? 맞죠? 그러면 다른 드라이브 드라이브에 일권 파일을 드래그하면 어떨까요? 저희 복사가 돼요. 띄어찾기. 대표적인 게 뭐냐면 USB 있는 파일을 여러분 이렇게 드래그 하잖아. 여러분 생각해봐. USB 있는 파일 갖다가 여러분 컴퓨터에 드래그 해버리면 이게 만일 복사가 아니라 이동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USB 있는 파일이 없어지거든. 그런 적 있어, 없어? 없잖아. USB에 있는 거 파일 그냥 드래그 하잖아, 여러분 걱정 없이. 복사가 되기 때문이야. USB에 있는 게 다른 드라이브야. 알았지? 복사가 된다. 안심하고 드래그 할 수 있잖아. 나 이동했으면 여러분 USB 파일이 없어진다니까. 그러면 이동시키려고 그러면 무슨 키를 눌러? Shift 키를 누르는 상태에서 하면은 이동 키. 오케이?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폴더를 마우스로 선택한 후 동일한 드라이브에 다른 폴더에 끌어서 놓으면 이동이 된다. 맞죠? 만약 복사하려고 그러면 무슨 키를 누른다? 컨트롤 키. USB에 저장되는 파일을 마우스로 선택한 후 바탕화면을 끌어놓으면 복사가 되겠죠? 이동되면 큰일 나지, 여러분. USB에 있는 게 없어지니까. 파일을 마우스로 선택하여 컨트롤 키를 누른 채 같은 드라이브에 다른 폴더를 놓으면 복사가 된다. 맞죠? 폴더를 마우스로 선택한 후 무슨 키를 누른 채 같은 드라이브의 다른 폴더로 끌어놓으면 이동이 된다. Shift 키가 되겠죠. 아, 잠깐만. 이건 뭐야? 폴더를 선택한 후 같은 드라이브의 거는요. Alt 키를 누르는 게 아니라 같은 드라이브, 요거 잘못됐네. 아예 그냥 같은 드라이브는 그냥 갖다 놓으면 이동이 되는 거죠. 키를 안 눌러도. 그쵸? 같은 드라이브인 경우에는. 오케이? 다른 드라이브일 때는 그렇지만 이거는 이거 시프트는 아니에요. 아예 키를 안 누른 채. 그쵸? 오케이? 그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럼 Alt 키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밑줄 보세요. Alt 키를 누르면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성이 돼요. Alt 키를 누르면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성돼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20번. C통이에요. 이거 A에 많이 나와 있네.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C통에 드래그 앤 드롭하면 얘가 C통에 C통에 있는 거죠? C통에 있으면 여러분 복원할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네. 그런데 내가 물어볼게. USB에 있는 거를 딜리트를 했으면 C통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USB에 있는 거 함부로 지우는 거 아니야. USB나 여러분 그래서 USB에 있는 거 지우고 나서 바보같이 C통에서 찾으면 안 돼. C통에 찾을 수 있는 건 여러분 컴퓨터 C나 D에서 삭제한 거야. 알겠죠? 그다음 네트워크 드라이브도 마찬가지예요. 네트워크 드라이브 USB처럼 바로가기 삭제하고 클릭한 경우는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휴지통 사이즈를요. 휴지통 사이즈를 0으로 해놓으면 휴지통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실제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는 경우 밑줄 보고 있습니다. USB 메모리 그다음에 도스 모드 네트워크 드라이브 삭제된 항목 그다음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완전 삭제. 컴퓨터에서 휴지통에 안 넣고 삭제하려고 그러면 Shift 키 누르고 딜리트 하는 거. 뭐라고요? Shift 키 누르는 상태에서 딜리트 하는 거. 내가 예를 들면 봐봐. 요거 있잖아. 내가 이거 삭제했어. 딜리트를 삭제했어. 이거 어디 들어? 휴지통에 들어가면 돼. 휴지통에 안 들어가고 완전 삭제하려면 어떻게 할까?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 하는 거. 오케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하기 전에 오늘 한번 테스트 한번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 41쪽
이거 안 배운 게 많은데 한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41쪽 지금 41쪽에 41쪽부터 46쪽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몇 개나 맞춰? 밑에 답 보지 말고. 찍는 것도 실력이에요.